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드입니다. 제약바이오주 중에 동아 ST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워낙 업력도 좀 오래됐고 규모가 그렇게 작은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종목이에요. 최근에 모멘텀이 부각될 부분이 많아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제약바이오주잖아요. 이거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는 섹터 분석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컨트롤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주는 뭐에 민감하다? 네,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낮은 게 좋죠. 왜? 제약바이오주는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연구 이런 부분에 엄청난 돈과 시간이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채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신생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거의 이제 90% 이상의 돈을 부채로 조달합니다. 그래서 3년, 4년, 5년 신약물질 개발, 임상 통과, 뭐 신약 개발까지 혹은 신약 개발까지 가기 전에 임상 뭐 일상을 통과하고 기술 수출을 하든지 중간에 돈을 얻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그런 단계별 성과에 따라서 돈을 취득을 하고 실제로 이제 뭐 4년, 5년까지 신약 관련된 성과가 없었다. 그럼 이제 기업이 그냥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숫자 초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큰 흐름에서는 금리가 낮아야 이런 대규모의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bp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국내 금통위는 다음 달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있을 금통위에서 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주를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를 구성하실 때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은 반드시 담아야 돼요. 물론 금리 인하 수혜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도 있고 건설주도 있고 증권주, 그 다음에 로봇주 같은 성장주도 다 금리 인하 수혜주기는 해요. 근데 전통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제약바이오가 대표적으로 꼽히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동아 ST도 당연히 제약바이오주에 속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최근에 나온 이슈들 한번 보면 동아 ST 매출의 20% 투자 초강수, 이밀도사 수익화 둔압, 비만 메쉬 글로벌 도전한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부분, 메쉬 치료제 부분, 요 두 개가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GLP-1을 이용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죠.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GLP-1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가 그게 직접적으로 살을 빼는 게 아니고 식욕 감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살은 빠져요. 네, 그거는 뭐 자연적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감퇴시켜서 덜 먹게 만든다는 거죠. 덜 먹으면 어떻게 된다? 살은 빠집니다. 그죠? 근데 굶어서 빼는 방식이 좋은 방식은 아니잖아요. 운동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죠? 운동이 동반되지 않는 굶어서 빼는 방식, 덜 먹어서 빼는 방식은 근육 손실을 초래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만 치료제와 함께 뜨고 있는 게 뭐다? 네, 근육 손실을 방지해주는 치료제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고요. 메쉬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뜨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지금 동아 ST가 최근에 이제 부각받고 있는 부분들을 모두 다 영위하고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건 뭐다? 매출의 20% 투자를 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요게 또 중요한 겁니다. R&D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비용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투자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어요? 매출의 20%. 자, 이게 20%가 아니고요. 매출의 20%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빅5의 버금가는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년간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면 살짝 재무 부담이 생기기는 하죠. 하지만 이런 투자 성과가 추후에 이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꾸준한 기대감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연결 기준으로 이제 2022년에 매출액 대비 17%, 2023년에는 18%, 24년에는 19%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출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럼 일반적으로 제약사들은 어느 정도 R&D 투자를 할까?
중견제약사는 매출이 10%에도 못 미쳐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을 R&D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투자만 계속해서 하고 있고 성과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될 건데, 이런 공격적인 투자 기조가 어느 정도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는 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이뮬도사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름이 이제 이뮬도사죠. 따로 검색해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뮬도사인데, 요게 이제 일본의 그 메이지 세이카파마와 공동 개발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미국 FDA, EU 집행위 승인을 계속해서 획득을 했고요. 지금 세계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타겟팅이 돼 있고, 내수 시장에서는 동사가 개발한 품목들이 이제 상당한 그 돈줄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장 호르몬제, 그로트로핀, 그리고 위장관 운동 촉진제, 모티리톤. 요게 각각 매출이 작년에 한 1100억 정도, 그리고 300억 조금 넘게 이렇게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군이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메쉬 치료제, 요 부분에도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했죠. 비만과 메쉬 둘 다 요즘 뜨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비만과 대사 질환, 그리고 이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요게 이제 메쉬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중작용 기전을 이용한 파이프라인으로 계속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과가 났을 경우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획을 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국내에서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중요합니다. 파이프라인의 주요 목표를 보면 성장 호르몬과 이제 바이오시밀러, 비만,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항암제, 그 다음에 ADC,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요 과제들을 안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진행 현황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임상 1회 이상, 1회 이상, 그 다음에 2회 이상, 1회 이상 유럽 발매, 국내 점유율 1위. 네, 이런 많은 파이프라인은 중간에 이제 기술 수출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신약 개발까지 모두 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을 해보셔야 될 만한 파이프라인 구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아이스트 메타비아가 글로벌 컨퍼런스 학회에 잇따라 참가를 했다. 학회에 많이 참가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자사가 선보이고 싶은 기술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동아이스트의 관계사 중에 메타비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판단할 때 상장 기업이 어떤 자회사를 갖고 있고 어떤 관계사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다트에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의 관계를 아실 수 있는데, 그런 관계사들의 기업가치 향상이 상장사의 기업가치 향상으로도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계사인 메타비아가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되는 웨인라이트 27회 연내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를 초청해서 기업 소개와 파트너십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동아이스트와 함께 참가해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요게 이제 명의 DA-1726입니다. 경쟁력을 최대한 이제 알리겠다. 그리고 간학회에도 참가해서 메쉬 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241 개발 현황, 차별점 소개,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나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이제 이 부분까지 한번 볼게요. 네, 동아이스트의 인도네시아 농업박람회에서 친환경 농약 기술로 좀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농업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해외 바이어와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농업박람회에 참가했고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농업박람회에서는 친환경 농약 기술이 좀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농약이 이제 벌레를 죽이거나 이런 성분인데, 이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곳에 닿다 보니까 유해 물질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일부 농약은 이제 씻어도 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농약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분야.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농업 산업이 있긴 하지만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는 적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농업이 큰 규모로 그 상업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이제 친환경 농약 기술을 꾸준하게 좀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기술적 위치예요. 진짜 많이 빠졌죠. 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을 만큼 많이 빠졌고요. 바닥권에서 이중 바닥을 살짝 그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다중바닥 이후에 돌파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큰 폭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타이밍이겠죠? 네, 타이밍적인 부분 궁금하신 분들.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하다.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그 링크 클릭하시면 주라사대 구독자 혜택 신청이 있고요.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드리는 정보니까 최대한 이제 편안하게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하실 혜택 여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중복으로 선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를 써주셔야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드리니까 연락처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유주식 상담도 해드릴게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여러 개면 여러 개 써주시면 돼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뭐 이렇게 써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특히 물린 종목들은 이제 처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 드릴 테니까 편하게 써주시고, 3자 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저희가 무료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체크해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입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린 서비스니까 최대한 많이 이용하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기 때문에 섹터와 종목 잘 선택하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조금 수월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정보 받아가시고 앞으로 성공 투자 계속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